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8월 현재 서울 클라이머 세이브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담당하고 있는 기후활동가 추현욱입니다. 질문: 기후변화에 큰 심각함을 느끼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클라이머 세이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국내에 한정되는지 국제적인 활동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 클라이머 세이브는 한국인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개개인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클라이머 세이브는 세계적 네트워크 더 세이브 무브먼트의 서울지사입니다. 더 세이브 무브먼트는 동물권으로 대표되는 애니멀 세이브 무브먼트로 시작돼서 기후 문제를 다루는 클라이머 세이브 무브먼트, 건강 문제를 다루는 헬스 세이브 무브먼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계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챕터가 형성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머 세이브 무브먼트는 토론토 클라이머 세이브, 베를린 클라이머 세이브, LA 클라이머 세이브 등 이미 규모가 큰 모임에서는 캠페인이나 기후 시위 참여 등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영국에서 시작한 멸종저항도 이미 규모가 커져서 서울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현재 대두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 정치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촉구하며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서울 애니멀 세이브와 DXE 서울의 활동을 지원하며 서울 헬스 세이브와 함께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후변화 문제와 육류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서울 클라이머 세이브는 클라이머 세이브 무브먼트를 본부로 두고 있고, 본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정보들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후 문제 자료들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더 많은 분들이 기후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이 시각 세계의 움직임을 알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가축 사육이 전체 온실가스의 70-80%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손대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현실적으로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식물성 식단을 선택하게 하는 것보다 배양육 등의 방법이 더 효과가 클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라는 기사도 있네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가축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해서 탄소 배출량을 따졌을 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가 가축을 키우면서 발생한다고 UNFAO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가축 사육에서 7-80%를 차지한다는 것은 아마 다른 부분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슷한 자료들을 찾으면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체 식량의 70%가 소의 먹이로 생산되고 있다는 자료가 있고, 축산업이 유지된다면 농업에 의한 탄소 배출량은 2050년까지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자료도 있고요. 미국 물 소비량의 80-90%가 농축산 용수로 소모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항생제의 80%를 가축용으로 사용한다는 자료도 있고요. 세계 농경지의 80%는 가축 사료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70-80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자료들이었고요. 실제로 가축 산업의 탄소 배출량이 측정되기 위해서는 소가 직접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뿐만 아니라 가축 사료를 생산 및 가공하기 위한 농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과 분뇨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분뇨 저장 및 가공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모든 동물성 제품의 가공 및 운송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들까지 합해야 하는데요. 가축 산업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더욱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전 인류는 2014년 기준 70억 명인데 해양동물을 제외한 육상 가축의 수는 인류의 10배가 넘는 700억 마리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료를 보면 가축 육류와 그 부산물 생산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실가스의 51%를 차지한다고 하고, 지구상 모든 교통수단의 배기가스를 합한 양은 1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51%의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것은 축산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가 채식을 한다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를 가장 단기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적은 돈을 들이고 해결할 수 있고, 육류 소비를 줄이기만 해도 현재 가속도가 붙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곡선을 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일반 사람들에게 식단을 바꾸도록 권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기성세대들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적당히 권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변하기는 힘듭니다. 다른 방법은 정치인과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일인데요.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최근에 열대우림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 대통령도 기후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아마존 개발과 경제 발전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의 91%는 축산업과 가축 식량 생산을 위한 농업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스웨덴의 한 어린 고등학생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작년 8월 매주 금요일 학교 파업을 선언하고 국회 앞에서 기후 시위를 벌이던 것이 이슈가 되어 현재는 유럽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 학생들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후 시위가 이어져 가고 있고 뉴스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실제로 툰베리가 시위를 시작한 스웨덴을 비롯해서 영국,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프랑스 등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영어권 국가들의 변화도 빠른 추세이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그리고 태평양의 여러 개발도상국의 시위 상황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미세먼지가 기승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기후변화에 대해 실감하는 사람들이 적은데요. 나라에서 보도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축산업을 문제 삼지 않으려는 알 수 없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일깨우는데도 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어린 학생들이 실제로 미래를 살아갈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미래를 우려하여 내는 목소리가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입시 위주의 한국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많고 조부모 세대의 영향과 남들과 다르면 힘들 것 같아서 좀처럼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영향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콜린 캠벨 박사의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서 에셀 스틴 박사가 한 말인데요.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간의 본성입니다. 99%가 1%에 속하는 당신을 보고 그래 당신이 오라 우리 모두가 틀렸어 하고 말하기는 어렵죠. 한국 사람들이 바꾸고 싶지 않아 하죠. 그래서 특히 어려움이 많지만 정치계에서 법을 새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뉴스에서 제대로 된 보도들을 해준다면은 또한 빠르게 바뀔 것이 한국입니다. 하지만 그 물결을 일으키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분야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기후변화를 인식시키고 기후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주면은 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배양육에 대해서는 현재 비건 활동가들의 반대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채식을 오랫동안 해온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매년 멈추지 않는 도살, 하루에 2억 마리 이상 도살되고 있는 동물들의 대학살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고 지구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면서 그래도 고기를 무조건 먹어야만 하겠다는 사람들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몸에 동물성 식품을 집어넣는 것은 여전히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일이고 현재 배양육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여 개발하는 것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자연스러운 것들을 하는 게 모든 측면에서 더 낫겠죠? 우리는 지구 환경과 국민 건강을 진정 생각할 수 있고 동차별과 소수자 차별을 없앨 의지가 있고 윤리적인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고 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미 지구의 파괴 속도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며 지구 평균 기온 상승률보다 극지방의 기온 상승률이 3, 4도 이상 더 높기 때문에 빙하는 더 빨리 녹고 있습니다. 10년 후엔 기후변화로 눈에 띄는 재앙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20년 후에는 지구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잃을 것이며 30년 후에는 대멸종이 눈에 보이는 정도까지 파괴될 것으로 과학은 예측합니다. 그래서 2019년 세계는 이미 크게 움직이고 있고 비건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해였습니다. 육류 소비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의식이 비로소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20년은 확실한 변화들이 필요한 시점일 것이고 현재 가속도가 붙은 평균 기온 상승 곡선을 무조건 아래로 꺾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 2019년 9월 23일에 뉴욕에서 UN 기후행동 세계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인데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에 갖는 아주 큰 회담이기 때문에 세계 정상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파업 기후 시위가 큰 규모로 이어져 온 나라에서는 국가 정상들도 그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국민들의 움직임도 많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발 늦고 있지만 세계의 올바른 결정에 잘 따르고 변화의 노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현재 저는 한국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 매일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있지만 저 하나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신다면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세상을 바꾸는 것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댓글 등 여러 경로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